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핵심은 과연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후에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한 가지 쟁점이고요. 또 하나는 왜 이 사람의 월북이라고 할 만한 단서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월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했느냐.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청와대가 지시했다 하는 보도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럼 누가 했느냐, 또 왜 했느냐, 요 네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요걸 짚어보면 저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 뭐 평화, 번영, 종전선언 어쩌고 하는 그거를 대단히 의미를 두고 얘기했던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시계열별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제안 연설, 이거는 9월 15일 날 녹화를 했습니다. 어차피 유엔 총회는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해서 18일 날 보냈다는데 9월 15일 날 녹화를 해서 9월 18일 날 보냈다. 이러면은 이 사건은 9월 21일 날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다 녹화해서 유엔으로 이미 보냈죠.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자, 9월 21일 새벽에 이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이 됐고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거는 낮 12시 51분쯤입니다. 그리고 그게 9월 21일 낮 12시 51분. 이때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요. 그런데 그 후에 여기저기 찾다가 모르고 다음 날 오후 3시 반에 북한 측 수역에서 이제 발견됐다는 정황이 해경에 입수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시간입니까? 한 하루하고 절반 정도를 해상에서 표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왜? 보통 이 방수복을 안 입으면 한 3시간 정도면 그냥 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계속 하루하고 절반 정도를 표류했다. 근데 그걸 또 못 찾았다. 우리 해경이. 그것도 미스터리인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별도로 조사하고요.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으로 보고받은 게 9월 22일 오후 6시 36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피격을 당한 게 밤 9시 40분. 그 다음에 유엔 총회 실제 연설은 그 다음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23일 새벽 1시 26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쟁점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6시 36분에 서면 보고 받고 나서 실제 피격될 때까지는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면 보고 받았을 때 소연평도 해상 북측 수역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긴급 뭐 전화든 뭐 직통전화든 뭐든 돌려서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어찌 조치를 취하면 적어도 피격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근데 아무 조치도 안 했다. 또 하나 물음표.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9월 24일 날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했다가 그 오전 11시에 발표했다가 오후쯤에 다시 근데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다가 바로 아마 그날쯤 무슨 일이 있었겠죠. 9월 25일 날 서훈 안보실장이 북한 측에 통지문을 발표를 합니다. 북남 사이 관계에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하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 대통령 안보실장이 굳이 왜 발표를 했을까요? 그것도 또 하나의 의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9월 대략 27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만은 청와대 안보실이 주요 쟁점 답변 지침 이런 거를 해수부에다가 보냅니다. 해경에다가 보냅니다. 해경지휘부에다가. 그렇게 보냈는데 여기서는 국방부에서 처음에 했던 만행이라는 표현이 그냥 소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이제 해경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거기서는 월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단정적으로 월북으로 종합적인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월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쟁점은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자, 해경에다가 처음에는 국방부가 만행이라고 했는데 해경에다가 누가 과연 월북 이런 지침을 내렸는가? 내렸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결국 당시 민정수석실의 A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해경 지휘부에다가 자진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대략 한 9월 27일쯤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9월 25일 날 북한 김정은이 통지문을 보내니까 서둘러서 9월 27일 날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고 그랬고 바로 이틀 뒤에 9월 29일 날 월북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 왜 그러냐.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저는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럼 누가 이걸 결정했을까? 한번 이런 거 보시죠.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뭐 민정수석이나 뭐 이런 사람 지시를 받았을 텐데 민정수석은 누구의 협조 요청을 받았을까요? 안보실의 요청을 받았을 것이고 안보실은 결국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연결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다면 결국은 북한도 월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통지문에 보면 통지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원 한 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침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월북이면 북한 입장에서는 침입은 아니죠.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암흑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북 표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이 해수부 공무원이 귀순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여튼 월북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 대한민국 암흑개라고 자기 신원을 밝혔습니다. 보통 귀순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암흑개라고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나중에는 뭐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답변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바다에서 하루 이상을 표류를 했으니까 뭐 거의 그 사망 직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계속 묻고는 나중에 답변을 못한다고 총으로 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서 나중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결국은 북한도 주장하지 않은 월북 얘기를 적당히 이거 월북으로 우리가 해결할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북한 눈치를 본 거죠. 왜?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쟁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월 22일 날 오후 6시 36분에 서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고 실제 그날 밤 9시 40분쯤에 사살이 됐는데 그 3시간 동안 왜 구출 노력을 전혀 안 했느냐 하는 게 하나 이제 그건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안보실장을 조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2일 날 오후 6시 36분에 이걸 보고를 받았으면 전모를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자 종전선언 제안은 연설은 실제 9월 23일 새벽 1시 26분에 했다고 그랬죠. 왜 그걸 취소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무슨 얘기냐. 결국은 종전선언 제안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필요가 없다. 왜? 북한이 종전선언에 약간 응할 것처럼 뭔가 페인트 모션을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뭐 생명? 그 월북으로 그냥 하고 우리 종전선언 이걸 북한과 협의하고 그걸 완성품으로 만들어낸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지금 복귀해 보면. 그러면 자, 감사원이 결국은 이 문제를 이제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감사원도 이런 부분,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우선 민정수석실 행정관, 이 사람 월북으로 처리해라, 방점을 두어라 라고 얘기한 게 이 사람이 판단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누가 판단했는가 그 위에. 그건 뭐 서훈 안보실장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거기를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면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실제 피격당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이유가 뭐냐, 왜?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당국과 뭔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를 걸고, 결국은 우리 국민 하나 뭐 목숨을 잃어도 그거는 그냥 월북으로 처리하면 돼, 혹시 이렇게 판단했던 것 아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게 조사의 첫 번째 순서가 되고, 두 번째 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보고 받고 나서 실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3시간 동안 왜 아무런 구출 작전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조사 시점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원인이죠. 원인은 아마도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왜 유엔 총회 종전선언 연설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여가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했는가 하는 부분도 한 세 번째 정도로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는 동안에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앞으로 좀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라고 한 점을 저는 대단히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게 추가로 나올 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다. 여기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해경이 발표했죠. 그렇다고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2년 조금 덜 지났지만 지금 해경이 다시 조사해서 팩트는 바뀐 것이 없고 월북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다도 아닙니다.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월북 근거가 없는데 왜 누가 월북이라고 했느냐, 요걸 밝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